식품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의 식탁을 채워주는 푸드뱅크. 지난 25년간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왔는데요.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며 푸드뱅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먹거리로 세상을 연결해온 푸드뱅크의 25년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리셨나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3분의 1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9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지구 반대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 대신 우리가 먼저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푸드뱅크입니다. 국내 푸드뱅크 제도가 도입된 것이 벌써 2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푸드뱅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강원도 영월군. 이곳에 오늘 특별한 장이 선다는데요. 공터에 세워져 있던 트럭이 순식간에 마켓으로 변신했습니다. 푸드뱅크의 이동 푸드마켓입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기초 푸드뱅크가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마켓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지역적 여건도 있고 해서 하루에 갖다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강원도 이동 푸드마켓 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저희 이제 검역푸드에서 차량과 물건을 싣고 이제 저기 보시면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물건이 진열되기도 전에 어르신들이 모였는데요. 뭐 갖고 가실 거예요? 가봐야지 뭐가 있는지. 아, 그때 달라요. 라면 어. 또 뭐가 있지? 고추장, 된장, 간장, 김. 이렇게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렇지. 고맙지. 솔직히 고마워요. 다달이 이렇게 많이 주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저거 하니까. 우리도 계산하면은 이게 몇만 원 돼. 어르신 이거 필요한 거 고르시면 돼요. 제일 필요한 거 어차피 여기 부스에서는 두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짜장면 있죠. 짜장면. 이거 물만 부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한 칸에서 두 가지 품목씩 총 12가지 품목을 골라가는 건데요. 모두 무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대1로 안내하며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여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네, 정기적으로요. 즐겁죠? 여기 오면은 맛있는 점심도 주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품목은 즉석식품, 장류와 같은 식품류부터 세면용품까지 다양합니다. 아유 만족하지요. 아유 뭐가 제일 만족하세요? 요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예, 맛있고 다 좋더라고 물건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네. 네, 이게 행사하는 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행사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한데 비가 오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씨 걱정이 제일 크고 또 안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사정도 알게 되고 도움드릴 일도 찾게 됩니다. 조병래 어르신은 10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내가 천천히 하게 이게 놔두죠. 찍으시니까 요거 네. 카레 여왕은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언니. 나는 다 좋은 것만 갖고 왔어. 샴푸. 예. 이것도 그거고. 내가 돈 주고 안 사는 거 그런 거 사서 그냥 갖다 먹는데 좋은 일들 하셔서 그냥 우리는 아주 너무 행복하게 먹죠.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처럼 찾아온 이동 푸드마켓이 어르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동 푸드마켓을 보고 나니 푸드뱅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푸드뱅크 마켓센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강북 푸드뱅크 마켓센터.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강북 이따 푸드뱅크 마켓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유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센터장님, 저는 요 푸드뱅크를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와봤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냥 편의점이나 무슨 마켓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보이려고 예. 많이 준비를 해두고 차려놓은 곳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저는 사실 푸드뱅크라 그래서 음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딱 들어오자마자 딱 눈에 띈 게 그 옷이 일단 네. 되게 여기서 옷도 있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발, 뭐 허리띠, 뭐 이런 전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식품만 받았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까지 예. 그렇게 기부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어요. 기초 푸드마켓의 특징은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골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5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막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예, 예. 그 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네. 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긴급 지원 대상자들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네. 무상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 덕분입니다. 이동 푸드마켓을 보며 궁금했던 점이 조금은 해소됐는데요. 뭔가 좀 일을 하고 뭔가 좀 네.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네. 왔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일을 좀 오늘 해볼 수 있을까요? 다 시키시면 뭐 힘도 잘 쓰고 저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네네네. 뭐 딱 힘쓸 일이 있습니다. 힘쓸 일이 네, 있나요? 준비해놨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럼요. 그러면은 네. 물건들이 지금 뭐 들어올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역 작업을 할 게 전국 푸드뱅크에서 주신 물건이 있어요. 저 올 줄 알고 이미 물건을 내릴 수 있는데 안 내리시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물품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차가 보이시죠? 전국 푸드뱅크에서 보내온 물품들인데요. 양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와, 뭐 어디부터 하면 됩니까? 잠시만요. 네. 요거 계속 이렇게 해서 쭉쭉 나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힘을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기초 푸드마켓이 2층에 있어서 옮기는 데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이 물품들은 매장 안 창고에 보관됩니다. 여기 안에 창고가 있구나. 5번쯤 오르내리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물건 다 올렸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이 있는지와 유통기한을 따져보고. 예.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는 실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물건 나를 때 꼈던 장갑이나 예.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은 위생복으로 환복을 하고 예. 그러고 검수를 하게 됩니다. 네. 후각을 이용해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소비 기한과 물품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기부받은 식품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운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기부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엄청 큰 빵집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은 곳은 빵집인데요. 이 맛있는 빵들을 이틀에 한 번꼴로 기부해주는 곳입니다. 아니, 이 많은 빵을 이틀에 한 번씩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그 빵 자체를 저희가 그날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그날 만들 빵을 다음날 재사용하지 않고 귀한 빵들을 또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돼서 저희도 기부를 작년부터 계속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만든 빵인 거 아니야? 어제? 네, 그렇죠. 이렇게 기부받은 빵은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돼 더욱 반응이 좋습니다. 와, 저 이거 양손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전달할게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뿌듯할 수가. 이거 드세요, 이제. 예. 기부처를 다녀온 사이 매장을 방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직접 물건을 고르는 기초 푸드마켓은 2003년 서울에 처음 생겼는데요. 지금은 전국 132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오게 돼서 우리 손자 와서 보라래야지. 얼마나 되셨어요, 푸드뱅크 이용하시는 지? 10년 넘게 이용했는가 봐요. 10년 넘게? 네. 와, 진짜 오래되셨네. 70살부터 이용했으니까 네. 지금 83이거든. 진짜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안 보여? 네. 필요한 거 잘 갖다 쓰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앞으로도 건강하게 많이 이용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데요. 하루 평균 70명, 많을 때는 12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하지만 기부 물품이 필요한데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합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자리한 이 집에 배달을 요청한 분이 사십니다. 여긴가요? 네. 아, 어머니 계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안 계신가? 주무시나? 아, 여기를요? 지나던 이웃이 알려주신 대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계세요? 아, 예,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푸드뱅크에서 왔습니다. 아, 안에 계시네.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물품 전달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집에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TV 보고 계셨구나. 네. 저희 그 푸드뱅크에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네, 고마워요. 아, 예. 요거 쌀 어르신이 전화로 미리 요청했던 물품들로 챙겨왔습니다. 미역국 끓여 드실 수 있는 미역이랑 이렇게 물건 받아 보시면은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요. 좋아요? 예, 이런 거 먹으니까. 아, 이런 거 먹으니까 어떤 물건들이 좀 제일 필요하세요? 이게 끓여 먹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제 네. 끓여 먹는 거, 이런 거. 예. 지금요? 좀 신경 쓰면 뭘 꺼내면 힘이 없어갖고 저 그릇박에도 저 기름 꺼내갖고 냉장고에서 꺼내니까 툭 떨어져서. 아, 아직 힘이 없으시니까. 예, 앞말도 힘이 가시니까. 아. 어르신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한참 먹어. 한참 드세요. 그래도 아끼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더 빨리빨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먹지. 그러니까. 몰라 아껴. 누구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품을 정리해 드리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어르신이 활동하기에도 공간이 좁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잡한 조리 과정 없는 즉석 식품을 많이 택하셨는데요. 요거 죽도 바로 렌즈에다가 데워 드시면 되니까 렌즈 위에다 올려 놓을게요. 여기 TV 보시면 이경숙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 후 10년째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뜯어도 돼. 그래요? 푸드뱅크 음식들이 어르신의 한 끼를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쉬세요. 저희 들어갈게요. 푸드뱅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쉬세요. 네. 나오지 마시고. 푸드뱅크가 도입된 계기는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며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취약계층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푸드뱅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1997년에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우선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푸드뱅크가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입니다. 1967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던 존 행겔의 아이디어였는데요. 멀쩡한 식자재를 버리지 말고 기부해달라 호소했고 그렇게 최초의 푸드뱅크가 탄생했습니다. 돈이 아닌 식품 기부로 결식자를 돕는 푸드뱅크 사업은 전 세계로 확산돼 운영 중입니다. LA 지역에는 50년 전 푸드뱅크가 생겼습니다. We were started by a man named Tony Collier with a pickup truck and a garage. So he noticed that there was excess food and also levels of food insecurity that needed to be addressed. So he began storing food and distributing it out through the community. 푸드뱅크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Before the pandemic, we were reaching about 300,000 people every month. At the top of the pandemic, it was about 1.1 million people every month, and LA County's population is about 10 million. So really about 10% of the people in LA County were receiving food assistance through the food bank or through our partner agencies. 코로나19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받으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배급은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됩니다. 가족이 몇인지 미리 확인한 후 해당하는 물품들을 담아와 차량에 실어줍니다. I say each basket is saving them money. You would have your milk in there, you have your eggs, your bread, and then plus other type of vegetables and other stuff to cook. So you're saving each household probably about like maybe $150 per basket if they're able to grab it.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매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ne time in the week, but I harvest more than 6 years. How big is the help for free food? Like maybe 25%. Yeah, but I need to get money for bill, for rent and bills, no? But they have.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치솟는 물가가 문제입니다. I'm retiring and everything is getting expensive, and so we need help. 이용자 급증에도 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적극적인 기부 덕분인데요. 팜투 패밀리는 농장과 취약계층을 연결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배급된 식품의 20%가 신선한 농산물이었습니다. We get a variety: lettuce, watermelon, onions, potatoes. 신선식품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농산물을 구매해 푸드뱅크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There are a couple of federal programs that really help with food banks' access to nutritious food. Some of those programs started in 2016 and were related to tariff issues that the United States was having in other places.
that was resulting in fewer international food purchases from some of our local California farmers. So as there was an excess of food there, it needed to go somewhere. The federal government stepped in to buy some of those food items and then distribute it through the food bank network to people in need. That was a way of helping the farmers, but also helping people in need. 세포라 씨는 푸드뱅크의 지원을 받다가 지금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딸을 키우느라 힘들던 시기에 푸드뱅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I do work now. With the help of the food bank, helping me like with different food and hygiene products. I was able to save money. So I got to save money while I was on public assistance, and then that would help me like gear the money towards other things that I needed for my household. 미국의 푸드뱅크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 3천 달러, 한화로 6,9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also serve our unhoused participants, and so that's a small portion of the people that we serve. Mostly who we're serving are those who are on fixed or limited incomes or the working poor, basically. People are making decisions on, do I eat or do I pay a certain bill? They're having to make those decisions because they're living on limited income. And so how important is something like a food pantry? Vitally important. 요즘도 매달 90만 명이 LA 카운티 푸드뱅크를 이용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기부,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가능한 일입니다. Here there's more progress in that front. There's less food going to waste. There's more food coming into food banks, being gleaned and sorted and packaged and then distributed into the community so that it can provide help to people who need it before it times out. 유럽에서 푸드뱅크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버려지는 음식물에 주목했는데요. 2016년 유통기한 임박식품을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On donne 40 kilos, on nourrit 100 personnes. Un supermarché. On donne à manger pour 100 personnes. Des supermarchés, il y en a des milliers dans le monde. Si chaque supermarché se responsabilise, c'est 40-50 kilos qui de toute façon vont être détruites. Si on les donne à des gens qui ont faim, ça permettra de régler déjà dans l'urgence une partie importante de la faim. 2020년부터 식품 기부 의무 대상을 구내 식당으로도 확대했습니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시도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유럽 내에서 식품 기부를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 끼.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부터 푸드뱅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던 푸드뱅크. 지금은 이용자들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한국 푸드뱅크의 변화를 보기 위해 세종시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저희 일일 봉사하러 온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예.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전국 푸드뱅크 중앙 물류센터입니다. 와. 대형 식품업체와 유통업체의 기부 물품이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기부되는 그 식품이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어느 지역에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시기에는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시기에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물류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들, 대기업에서 있는 것들은 새 상품들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예. 오. 옛날에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들을 기부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아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부해 주시고요.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오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오늘은 일단 오라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걸 지금 뭐 아무도 없고 지금 여기 지금 예. 소장님하고 저 둘만 그렇죠. 있는데 예. 뭘 하면 될까요? 예, 오늘? 오늘은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예. 단일 제품이 쭉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부되는 물건 중에는 이렇게 단일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예.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박스 안에 막 이것저것 예,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막 섞여서 들어오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 이제 이용자들이 아. 좀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좀 분류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아, 저기에 뭔가 이렇게 지금 막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예, 오늘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아, 진짜 아무도 없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으니까요. 네. 그때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작업해야 하는 물품들인데요. 섞여 있는 물품을 분류해 새로운 상자에 담는 작업입니다. 다행히 작업 동료가 있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푸드뱅크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준비는 마쳤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병이 좀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처음엔 물품 파악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니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뜯어요. 이렇게. 네. 몰랐죠? 네. 죽? 품목이 10가지나 되다 보니 자리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사실 작년에 제가 그 물류센터 처음 왔었을 때 네. 물건들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기업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뭔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세요, 여기. 아, 여기요? 얼마나 보람돼. 날씨도 좋고 말이야. 어?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제 손으로 딱딱 뜯을 수 있게 익숙하게 되고 말이야. 그죠? 아, 정기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 아, 이틀에 한 번 살짝. 장류 여기 또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부 물품은 초기엔 식품 위주였지만 지금은 생활용품이 대략 25%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해졌습니다. 기부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7,000여 명이 물품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푸드뱅크에 기부해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작업 속도를 높였는데요. 드디어 5시간 만에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 오늘 일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고생하셨고요.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중앙물류센터가 처음 들어선 건 2009년. 기부 물품이 늘면서 2018년 지금의 자리로 확대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25년을 지나며 기부 물품의 양뿐 아니라 종류도 늘어 다양한 물품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물류센터를 떠난 기부 물품들은 전국 17개 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450여 개의 기초 푸드뱅크, 마켓으로 전달됩니다. 중앙에서 광역, 광역에서 다시 기초 단위로 전국에 균형 있게 물품이 배분되도록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 푸드뱅크는 광역 단위로 기부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된 그 아기 분유입니다. 분유가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애들한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 노인분들도 분유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군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만 물류센터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수입된 제품들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기부처 발굴이 광역 푸드뱅크의 중요한 업무인데요. 기부받은 물품들은 부산 지역의 기초 푸드뱅크와 마켓에 배분됩니다.
중앙물류센터를 떠난 기부 물품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입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초 푸드뱅크를 통해 무료 급식소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도 물품이 전달됩니다. 땅에 저는 푸드뱅크는 아마 지상 최후의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푸드뱅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갖다가 쌓아놓는데 냉동 칸만 있어도 냉장실만 있어도 이 음식 안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상하기 전에 이거 갖다 드리려고 정말 우리 힘 많이 썼어요. 이곳은 1988년 라면 나눔으로 시작한 무료 급식소인데요. IMF 시기 하루 2,000명, 요즘도 하루 500여 명이 이곳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합니다. 푸드뱅크의 시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 한 끼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기부자들 덕분에 지난 25년간 푸드뱅크는 변화하고 또 성장해왔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기부 같은 걸로 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회적인 정치가 있다는 거 생활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더라고요. 기부기업의 다양한 물품들을 상자 하나에 담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머전시 푸드팩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이 아니라 정상 제품을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뱅크를 25년 동안 설립 이후부터 계속 쭉 하는 것도 저희 업하고 딱 맞잖아요. 저희가 식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 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이런 좋은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회사들 본인의 업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눔의 문화로 조금 조성이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기업의 사회 공헌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연결해온 푸드뱅크. 지난해 푸드뱅크를 통해 32만 4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뜻깊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푸드뱅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연도별 기부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년 사이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았지만은 현재는 연 2천억 정도 규모로 이게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5년간 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조 6천억 정도 될 규모로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물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 푸드뱅크는 전체 식품 문화에 있어서 그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복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동안에 어떤 기업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중소 상공인들 또 개인들까지도 확산되는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푸드팩, 호프 푸드팩과 같은 새로운 나눔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품 기업들은 자기들의 주력 업종인 식품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남는 제품, 안 팔리는 제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부를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식품 폐기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의 기부 문화는 우리의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푸드뱅크 기부가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뱅크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우리도 환경 운동에 참여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음식물이 남으니까 준다, 나눠 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가 환경운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쓰레기라든지 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하는 정신을 이제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음식물이 버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 기한에 있죠. 이곳은 육류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일반 도계장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다 해체를 해요. 뭐 다리 쪽, 날개 쪽, 가슴살, 안심 이런 식으로. 육류와 같은 신선식품은 특히 재고 처리가 쉽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팔고 남은 닭을 진공 포장에 냉동시켰다가 물량이 쌓이면 푸드뱅크에 기부합니다. 올해로 13년째인데요. 요즘은 푸드뱅크 전용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뭐 재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분육이 좀 안 나가는 거 미리 푸드뱅크용으로 1kg씩 그러니까 그걸 나눠 주시더라고요. 가끔 저희한테 전화가 이걸 어떻게 해 먹냐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소포장으로 해야 더 받으시는 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미리 부분육이 남거나 이럴 때는 푸드뱅크용으로 만들기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부하는 양이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냉동닭 300kg을 지역 푸드뱅크에 전달했습니다. 양이 어쩔 때는 한 차, 어쩔 때는 두세 차 돼서 인근에 있는 푸드뱅크랑 같이 연계해서 수령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사실은 고기류는 단백질류는 사실은 되게 양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기부받기가 쉽지 않은데 UK푸드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푸드뱅크 기부를 멈추지 않았던 신점숙 대표. 10년 넘게 나눔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하루 돌아가는 일상이 그렇듯이 그냥 저는 했기 때문에 그게 굳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남 진도의 유자 농장인데요. 유자가 노란 빛깔을 띠는 이때가 수확의 적기입니다. 일손을 돕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장갑을 1인당 하나씩 삐껴. 자, 다이 하나씩 들고요. 다른 과일과 달리 유자를 딸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커요. 엄청 크죠. 이 찌르면 아파요. 아래까지 반대 잡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셔갖고 깨끗하니.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팜 나누어 드림 프로그램은 전남 광역푸드뱅크의 아이디어입니다. 대부분 이제 식품이 그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먹거리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농가에게는 부족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수확을 돕고 농가는 수확물의 일부를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먹고 살만하면 남들 돕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없으면 못 하겠죠. 근데 있으니까 하게 되고. 수확한 유자의 일부는 유자청을 만들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신선식품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사실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받으시면 많이들 좋아하세요. 좀 더 뿌듯해졌어요? 네. 저희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올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유자청입니다. 먼저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네. 오, 무거워. 팝 나누어 드림 프로그램은 5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100여 곳 이상의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농산물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용자들의 건강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은평구에 자리한 나눔 텃밭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를 수확하는 날인데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키운 텃밭 채소입니다. 저희가 봄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에 김장으로 마무리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아마 거의 다 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 채소들, 뭐 호박, 가지토마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배추, 무, 이제 김장 채소들 다 키워가지고 김장까지 담아서 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신선한 채소를 4년째 푸드뱅크에 기부해 왔습니다. 씨앗 뿌릴 때도 아주 기분 좋아요. 조그마한 것이 그냥 이렇게 커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남한테 가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 수확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뭐랄까 벅차오른달까 뭐 이런 기분이 좀. 올해는 작년보다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배추만 무려 300포기를 수확했습니다. 수확물이 많으니 일도 그만큼 늘었는데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 김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김장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였는데요. 올해 푸드뱅크에 보내는 마지막 먹거리 김장을 시작합니다. 배추나 무뿐 아니라 김장 재료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직접 농사지었습니다. 저기 1년 가장 큰 행사고 아주 가장 큰 농사잖아요. 이게 수확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가,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니까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이렇게 키운 농작물을 이렇게 나눔을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원봉사로,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식품 기부로 푸드뱅크의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평 나눔 텃밭의 먹거리 나눔, 올해도 김장김치로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수확한 채소, 유기농 채소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 김장철에는 또 이렇게 이용자분들이 김치를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적시적소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제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한 결식 해소가 아니에요.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 인플레, 고인플레 시대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긴급하게 위기에 빠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푸드뱅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당장 쌀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알려질 때 정말로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일단 푸드뱅크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해 25년을 달려온 푸드뱅크. 여러분도 이 나눔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채널 A